지금부터 정확히 56분 40초 동안 여러분은 한 경상도 남자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을 한마디로 규정 지을 수는 없다. 외과의사, 저술가, 강연자, 칼럼니스트, 투자 전문가, 그리고 방송 진행자 모두가 그의 이름 앞에 붙기 때문이다. 주식을 저는 아는 것이 조금이 없다는 것을 단기 반등은 가능한 위치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태국과 베네수엘라의 정책 리스크 등이 부각되면서 오늘 그는 40대인 자신도 계속 변하고 있다면서 시대와 사람들의 변화를 이야기한다. 변한다는 건 마라톤처럼 괴롭고 힘든 일이다. 그러나 마라토너들이 극한의 육체적 고통 속에서 어느 순간 쾌감을 얻듯 변화의 고통 뒤엔 희열이 있다고 그는 말한다. 변화라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도마뱀이 갑자기 곰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진화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 말하는 진화는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나아지려는 모습들을 가져가는 것이지 요즘 말하는 혁신처럼 뒤집어지는 변화라고 볼 수가 없지요. 어제보다 나는 오늘 변했나? 어제보다 나는 오늘 어떤 점이 달라졌나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제 하루보다 오늘 하루가 달라지지 않았고 오늘 오전보다 오늘 오후가 달라지지 않았으면 저는 그만큼 제 가능성을 까먹은 것이고요. (20년) 전 외과를 지망하는 한 의대생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국내에 투자 이론이 전무하던 시절 그는 투자 분야를 인체 조직처럼 샅샅이 해부하고 연구했다. 성공과 실패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는 주식시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됐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극단적 야생 본능이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가장 완벽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표현이 조금 모호한 것 같은데 주식시장은 승리에 대한 집착, 행위 자체에 대한 쾌감, 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득과 손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겹쳐져 있고요. 내가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온다는 것은 원래 부당한 일입니다. 내가 벌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내가 돈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의 땀과 피를 합법적으로 훔쳐와도 좋다라는 것이지요. 되게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중대형 정보사는 거의 대부분의 신입사원들 연수 있을 때 제가 이런 기회를 가졌던 것 같고 모 증권회사의 신입사원 연수 시간. 박경철은 벌써 5년째 몇몇 증권사의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투자의 기본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식당에서 아마 저한테 돈 빌려줄 사람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증권 업계에서 살아가시다 보면 대개 내부의 이야기들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죠. 전통적인 시스템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안경, 그 주어진 색깔의 안경만 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신입사원들에게 투자 철학을 가지라고 조언한다. 고객 자산을 잘 관리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절하고 모듈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합한 하나의 관, 그 뷰를 가지고 그 뷰에 따라서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 이게 인베스터다 이겁니다. 오늘날 박경철이 투자 전문가가 된 것은 한 권의 책에서 비롯됐다. 의대생 시절 우연히 접한 엘빈 토플러의 책 제3의 물결에서 미래 사회에선 지식이 권력이다는 구절을 읽었다. 충격이었다. 지식이 권력인 시대에 잘 살려면 금융경제를 잘 알아야겠다 싶어 시작한 게 투자에 대한 공부였다.
저는 어린 마음에 한국 사회도 20년 정도 후면 이 금융이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앞으로 금융이 소위 말하는 이 지식사회의 권력의 주인이 될 수 있겠다라 생각을 했고, 그때 저는 저 혼자서 돌이켜보았습니다. 지방의대 다니면서 제가 여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의사로서 훌륭한 성취를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것 같았고, 그렇다고 현재 지식사회가 주도되었을 때 정말 의학자의 길에서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확신을 할 수 없었지. 그렇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돌이켜봐도 특별한 재능은 없었고요. 방법은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것,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들을 미리 시작해 두면 어쩌면 그것이 앞에 서는 길일지 모른다 생각했고, 그것이 투자론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들어온 투자 서적들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했고, 또 그것을 실전 경험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때 작은 돈을 가지고 실제 주식 투자를 해보기도 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 거의 8년간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한 적이 없었고, 시장에서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종목은 매번 폭락했고요. 또 시장의 흥분 국면에 서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성공이라는 것을 도대체가 제가 책에서 공부한 내용대로 흘러가지를 않았습니다. 실패를 거울 삼아 그는 다시 주식시장을 깊이 관찰하면서 공부를 했다. 독학으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시골 의사라는 필명으로 시장 분석과 전망을 하는 글을 올리면서 조회수 10만을 넘기는 사이버 논객이 됐다. 이론면에서 최고를 자부할 정도가 되자 단기적으로 보이던 시장이 읽히고 수익률도 올라갔다. (90년대) 후반, 그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정보통신 성장주를 사들였다. 엄청난 수익이 났다. 하지만 투자 시장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에게 당시의 주식시장은 투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폭락을 예측한 그는 거품 붕괴를 경고하는 글을 써서 올렸다. 연일 상한가를 치던 정보통신주를 팔아야 한다는 요지의 성장주와의 이별이란 글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투기 국면의 마지막 종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모든 매스컴과 전문가들은 새로운 신패러다임을 주장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지요. 이럴 때 조금만 한 발 물러서서 좀 큰 눈으로 보면, 지금 되돌이켜보면 그것은 명백한 투기 국면이 확실할 것이고요. 저는 그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누구에게가 외치고 싶었어요. 이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반응이 대단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아무도 동의하지